먼저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 산다라. 아, 네. 얼마 전에 GD랑 열애설 났잖아요. 축하드립니다. 어렸다는 GD랑 열애설. 최고지. 대박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날 제가 이제 홍보이사로서 빅뱅 콘서트 갔다가 디프를 갔어요. 근데 지용이가 그냥 컨셉이야 이러고 간 건데 그렇게 기사가 날 줄 몰랐어요. 일단 뭐 회사 갔더니 다 지용이가 헤드락 걸었더라. 막 그러면서 굉장히 굴욕적인 난 또 난 순간이- 그런 현장을 많이 겪어봐서 알아. 아, 그땐 정신 하나도 없어. 그러셨을 것 같아요. 데모 현장에 되게 많이 갔어요. 자, 이번에는요. 그렇습니다. 네. 통통 튀는 상큼한 매력으로 가요계를 넘어 연기, 예능까지 섭렵 중인 만능 엔터테이너죠. 산다라 박입니다. 아니 듣자 하니까 저를 너무 만나고 싶어 했더라고요. 절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말에 CL이랑 영상통화도 했는데 받아주시고 너무 다정한... 시엘이랑 영상 통화를 했어요? 네, 저희 둘이 왜? 그냥 저는 보고 싶어서요. 근데 그때 왜 그랬냐면 가요대상 네, 끝나고 맞아요. 그날이었거든요. 가요대상 끝나고 근데 그때 이제 CL이랑 가기 전에 형이 MC 맡던 것도 웃겼어. 그 팀에서 막 너무 좋아하는 막 백댄스 추고 나 꼴보기 싫어가지고 계속 찍어놨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신나더라. 너무 신나더라 진짜. 그걸 보면서 이거 캡처한 거 보면서 생각이 나서 어른 잘 챙기는구나. 아, 그럼요. 아니 산다라가 정말 착해요. 놀랄 정도로 착해요. 근데 아니 양현석 씨가 인정을 네. 했다면서요. 최고의 악발이다. YG 들어왔을 때 아무래도 실력이 부족하고 그렇다 보니까 항상 부인을 하시더라고요. 맨날 기사 내면서 산다라 막 YG 소속은 아니다. 절대 데뷔할 리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데뷔를 하고 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넷 중에 제일 악발이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친구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더 감동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투애니원 활동이 좀 되게 힘들게 이루어진 거네요. 네, 시작이 정말 힘들었었어요. 진짜 저 투애니원 진짜 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그게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잖아요. 본인에게도 충격이었어요, 충격. 좀 아쉬웠죠. 그렇죠.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고 처음에는 부정도 했다가 우울하기도 했다가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네,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7년이라는 활동을 이제 거쳤는데 네. 지금 멤버들하고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지금 사실 똑같아요. 이제 해체했을 당시에도 제일 많이 연락하고 만나고 했던 거는 멤버들이고 서로 위로해주고 지금도 뭐 수다 떨고 밥 먹고 제일 친한 친구로 남아있죠. 최근에 마지막 노래를 발표했죠. 네, 그러니까 이 곡이 3명이 남았을 때 이제 CL 양이 심정을 담아서 만든 곡이 안녕이라는 곡이거든요. 근데 이게 앨범으로 나오지 못하고 해체를 하게 됐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팬들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니까 이거는 꼭 발매를 했으면 좋겠다. 팬들한테 마지막 선물로 드리고 싶다라고 했더니 이제 사장님도 그런 게 좋겠다고 하셔서 이제 다시 봄이랑 제가 같이 녹음을 해서 네, 완성된 곡인데 그럼 오늘 버스킹이 이제 투애니원 해체 이후 산다라 최초의 어떤 심경 고백 같은 느낌일까요? 예, 아무래도 팀이고 제 혼자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그냥 제 솔직한 심경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야, 이 얘기하는데 우리 산다라 씨 눈에서 네. 글썽글썽하네요. 아니요, 저는 이미 울 거 다 울어서 이제 괜찮습니다. 네, 제가 남자 때문에 운 적이 거의 없는데 제가 희열 오빠 때문에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미안하다. 어차피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어요. 나는 진짜 이 팀에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 뭐 공항에서 서장훈 선수의 석점 플레이 자유투는 들어갔습니다. 한국 농구의 전설입니다. 이분의 기록은 깨지지가 않죠. 국보급 센터에서 이제는 국보급 예능인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서셀러, 완전 연예인, 서스타, 서장훈 씨입니다. 저기요. 소리 질러! 대단해. 적당해. 서장훈 씨가 1억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인 대박이야.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이 아이고. 됐다고. 이런 훈훈한 뉴스에는 우리 스타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진짜 너무 멋있다. 유재석의 길을 걷네. 완전 자기매김하는구나. 멋있다. 내가 이럴까봐 이거를 네. 익명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번에는 왜 대대적으로 알리신 겁니까? 정말. 그래서 뭐 대대적으로 알린 건 아니고 조용히 갔다 왔는데 아니 본인이 보도 사진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전혀 아니요. 네,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사실 그 코트 바깥에서는 전 늘 이런 맞아. 이렇게 지내왔어요. 진짜 의리 있고 친구들하고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이래 왔는데 불쌍한 친구도 항상 도와주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진짜. 네. 아니, 서장훈 씨가 처음 방송할 때는 진짜 자기 연예인 아니다. 아니다. 계속 연예인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서셀럽으로 불러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이게 프로가 몇 개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한 5개. 원래 한 9개까지 하자. 아니 근데 이게 하가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친하고 그랬어. 전화해서 뭐 갑자기 나갔다가 의도치 않은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근데 저를 모르신 어린 분들은 뭐 모르셨을 수도 있겠지만 아, 농구하는 줄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왜냐면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르죠. 농구를 잘 가끔씩은 같이 다니면 체육만이다 뭐 이럴 때도 있어. 거짓말을 작작하라고 진짜. 짝짝하라고 짝짝. 진짜 똑똑해요. 예, 제가 아는 같이 놀았던 형 중에서 학벌이 제일 좋아요. 특기자라고 그랬잖아. 몇 번을 얘기해. 연대를 특기자로 들어갔어. 시험 봐서 들어간 게 아니라 연세대학교 나온 건 나 맞는데. 너무 자랑스러워요. 와. 아니 서장훈 씨가 지난 연말 야 연예대상에서 또 우수상 받으셨어요. 야. 아 이게 그 수상 소감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특별히 하하 씨를 콕 집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하하 이거 고맙다고. 왜 그랬어요? 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번은 꼭 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저를 가장 먼저 알았던 것도 하하고 그다음에 하하가 이제 방송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이끌어줬다기보다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또 제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하하가 또 선생님처럼 멘토 같은 아 하하가 멘토예요? 야, 쟤 어디 갔어? 야, 너 일로 와. 여기 앉아. 딱 앉아. 하하가 멘토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멘토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는데 고민이 있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 또 하한테 물어보고 그만! 야, 난 눈에 선해. 아니야. 하하가 진짜 이 후배들 사이에서는 정말 유명한 존재예요. 대한민국 예능은 하하가 다 진짜, 움직인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석이도 그렇게 너 움직이는 소문인데 맞아?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 사람이 달라 보여. 아, 자, 그러면 미치겠다. 오늘 어떤 말 할 거린가요?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뭐 경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 전체에 너무 무책임하게 입으로만 우리가 응원을 하잖아요. 꿈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할 거고요. 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냉정해지자라는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좋다. 똑똑해 연세대. 아. 특기자다. 그만. 자, 다음은요. 연애와 인생 상담을 해주신 작가 임경선 씨입니다. 네,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랑 이제 라디오에서 같이 또 이렇게 만났던 그러니까 친구이기도 라디오 하고요. 할 때 멘토 같은. 미치겠네. 아니 무슨 말이에요 그게? 아 진짜 그렇죠 뭐 사실. DJ 하실 때 제가 게스트를 했는데 그 프로를 그만두고 나서는 게스트 섭외가 왔을 때도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유열 씨랑 했던 그 추억이 너무 라디오 좋고 천국이라고. 그러니까 이만한 DJ를 제가 보지 못했어요. 아니 제가 죄송한데 좀 배렸어요. 약간. 아니 선생님 눈높이가. 선생님 죄송한데 네. 희은이 형이랑 끝나고 다른 라디오엔 출연을 못하겠다 할 정도면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니에요? 오해 소지가 좀 있어. 굉장한 얘기인데 그와의 추억을 더 이상 못 잊겠어서 나는 다른 데도 출연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 근데 제가 저 좀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오랫동안 라디오를 같이 하셨잖아요. 3년 반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예. 유열 씨는 도대체 어떤 민망하지? 사람입니까? 왜 이렇게 민망하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유열 씨에 관련된 뭐 글도 써보고 한번 그랬는데 그 글을 썼어요. 일로 와! 일로 와! 형! 아 미치겠네 오늘 진짜. 예. 잘 들어봅시다. 일단 유희열 씨는 굉장히 자상해요. 자상한데 다른 사람들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굉장히 섬세하게 보고 있어요. 대단하다. 다른 사람들의 속을 이렇게 끄집어내는 역할을 잘해요. 너무 지금 저기 팬클럽 대장 같은 말씀. 아니에요. 저 전혀 안 그래요. 대단하다 이 형 진짜. 아
아니 근데 사실 이분이요 원래는 라디오에서 3년 반 동안 상담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주로 어떤 상담이 제일 많았었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애 상담이 제일 많았고 제일 재밌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이별 관련된 얘기가 많죠. 그래 이별이라는 게 한 번쯤은 다 겪게 되는 아픈 과정이 다 있어요. 그렇죠. 산다는도 있어요 혹시? 만남을 시작하는 것보다 이별하는 게 훨씬 힘들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오히려 연애를 잘 못하는 아, 상황인데 제가 대시를 좀 많이 받는 편입니다만 아. 예를 들어 확 사귀어보고 일단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면 되잖아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헤어지고 싶을 때는. 헤어질 때는 막 이렇게 포장을 아프다 좀 그래. 잘 안 했어요. 네, 포장 안 하는 게 더. 아프다고 그래. 몸이 아프다고? 몸이 진짜 아프다고? 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 아니, 그러니까 가자. 나 건강이 안 좋아졌다고? 제일 구차한 방법 아니야? 아니야. 내가 몸이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만날 수가 없어. 만날 수가 없다. 밖에 야외 활동 자체를. 와, 나 이런 거 처음 들어봤어. 거짓말 같은 너무 거. 아니 거짓말인데 네. 내가 아프다. 이상하다. 이런 거 아픈데 처음 어떻게 할 거야? 너 아픈데 어떻게 할 거니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나오면 같이 뭐 이렇게 같이 어떻게 해? 내가 지금 아파서 집에 못 나오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해보자. 병수발 들게 이러면 어떡해. 아니 어머니 아버지 계신데 네가 왜 병수발을 드냐 이러면서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어. 내가 할게 이러면. 그러기엔 내가 너무 아파. 내가 지금 너무 아파. 그러다 야외 설득이 돼? 나는 걱정이 그렇게 여자 얘기했는데 입장에서는 선생님 이게 설득이 됩니까? 아니 그렇게 하다 야외 활동하다 걸리면 어떡해? 걸리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걸리는 거 어쩔 수 없는데 아니 걸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잠깐 나왔다. 바람처럼 야 생필품이 필요해서 잠깐 나왔다. 만취 상태야. 만취 상태야. 아예 만취 상태는 안 되고 이제 당분간 좀 조용히 다녀야죠. 조용히 다니고 해야 되는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그냥 우리 안 맞는 것 같다. 딱 그 정도가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제일 흔한 말로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헤어지고 났어. 한 일주일 뒤에, 2주 뒤에 진짜 새벽 2시에 잔이 이거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 어우, 그것도 안 좋죠. 씹어야 돼요. 저 아, 이거 제일 많이 또 쓰는 수법이에요. 잘. 취해가지고 나 좀 취했어. 걷다 보니까 니네 집 앞이야. 아 이거 언제 쪽이에요? 나 언제 쪽이야? 아니, 나 희열이 형이 굉장히 난 트렌디한. 그게요. 정말 트렌디함의 대표 주자로 알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 걷다 보니 니네 집 앞이야. 그래서 야, 아니 지금 이별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혹시 서장훈 씨 뭐 상담가 나오셨는데 혹시 이별 쪽으로 뭐 얘기 상담하고 싶으신 거 아 있으신가요? 저요? 이별 이별 전문가를 모셨거든요. 혹시 뭐 상담 이때 본의 귀한 아니게 자리예요. 아니 본의 아니게 제가 요즘 어떤 이별의 아이콘을 된 느낌을 해서 근데 원래 같았으면 제가 이별을 주제로 오늘 제가 버스킹을 했었어야 되는데 차마 제가 그렇게는 어른의 못하고 이별은 약간 다르다. 문서도 뭐 갖고 뭐 복잡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아니 그래도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이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현재는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 리얼 이별을 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우리 제가 얘기를 듣고 상담을? 싶어요, 사실. 네? 예. 요즘 선생님한테 썸 타시는 썸이요? 네. 썸을 탈 기운이 없어요. 엄청 아파. 집에 아, 들어가야 돼. 엄청 아파 죽겠어. 막. 온몸이 쑤셔 막. 또 아프구나. 그래요. 오늘 꿈 뭐 희망 제가 이런 얘기는 안 드리려고 해요. 제 스스로한테 굉장히 냉정했어요. 연애를 하실 때도 자기 자신한테 박하신지 여쭤보시고 자, 오늘도 우리 말하는 대로 말문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바로 홍대 정문길에 아이고.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최초로 우리가 임대 건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우리 여기 또 건물주 잠깐 건물 예. 주세요. 예. 어떠세요? 오늘 임대 건물에서 있는 이 건물 아니, 어떻게 근데- 평가하세요? 굉장히 좋은 건물인데 왜 다 비어 있죠? 저희 또 말하는 대로를 위해서 약간 비워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자, 자리 이동하시죠. 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니, 아니 진짜 이렇게 야, 우리 인기 많나 봐, 진짜. 우리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저희를 보면 어떻게.
떴나 봐, 오늘 진짜. 우리 됐나 봐. 답변을 부탁했는데.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자, 순서를 정해야죠.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분. 최인영의 산다라바. 소문을 열어주실 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산다라박의 네. 버스로 오늘 말하는 대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들은 본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가시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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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원이 이제 공식 해체를 그렇죠. 했거든요.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심경 고백일 수 있는데 그래요. 과연 어떤 얘기를 할지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왜 그런 친구 다 있으시죠? 왜 중고등학교 때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도 더 친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있죠, 있죠. 근데 졸업이란 걸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별이란 걸 하게 되죠. 네, 요즘 제 심정이 딱 그런데요. 저희가 최근에 해체를 하게 되면서 가족 같은 멤버들과 지금 잠깐 이별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생활의 중심이던 2NE1에서 이제는 산다라박으로 홀로서기를 해야 할 시기가 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하는 제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선 여러분 혹시 2NE1 노래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네, 좀 히트곡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러 곡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 인생의 주제곡을 뽑으라면 어글리와 내가 제일 잘 나가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2NE1을 준비하고 활동을 해온 지난 10년을 돌이켜보면 자신감 없었던 어글리했던 시절이 있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제 위치를 찾아가기 시작하면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시절이 찾아오게 돼요. 저희가 2009년에 데뷔하고 나서 말하는 대로 MC이신 유희열 선배님이 진행하는 스케치북에 출연을 했었어요. 맞아요. 그때 처음 그래서 데뷔해서. 데뷔 후 거의 첫 방송이고 녹화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CL 씨는 랩을 맡고 있고 박범 씨는 보컬을 맡고 있고 민지 씨는 춤을 맡고 있는데 산다라 씨는 이미지를 맡고 있나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왜 그랬어요? 틀린 말을 하신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뭔가 제가 감추고 싶던 치부를 들킨 느낌이어서 그날 숙소 가서 옥상에서 엄청 많이 울었거든요. 옥상에서 울었대잖아요. 진짜 미안하다.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희열 오빠를 원망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고요. 근데 그 당시는 제가 느끼기에 2NE1에서 나는 깍두기 같은 존재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2NE1 활동하기 전에 인간극장에 출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인간극장에서 제가 필리핀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인지 한국의 방송에 나가고 그러다 어쩌다 지금 회사랑 연락이 돼서 운명적인 그녀들이 있었어요. 그 13살의 춤 신동 민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찾기 힘든 유니크한 목소리의 박봄 카리스마 폭발 진짜 뭘 해도 수양 넘치는 CL까지 이 친구들과 팀을 하고 싶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연기를 할 걸 권유를 했어요. 연기하기 싫었던 게 아니었지만 저한테는 가수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그 원타임의 송백경 오빠한테도 전화해서 랩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GD한테 힙합 할 때 이런 모션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런 질문도 했었는데 되게 그냥 빵 터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제가 어떻게든 쫓아가 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커져만 갔는데 그러다가 3명의 데뷔가 확정이 된 거예요. 빼고 산다라를 빼고 3인조로 나갈 뻔했었구나. 난 진짜 몰랐어요. 나는 당연히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네. 2NE1으로 세팅된 저는 산다라가 에이스인 줄 알았어요. 산다라 완전히 메인인 줄 처음부터. 알았어요. 나도 예. 메인으로 잡고 처음 시작한 줄 듣는 알았어요. 얘기야.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절망이란 걸 했어요.
나한테는 기회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여긴 내가 속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다라야 어디야? 너 빨리 녹음하러 와. 그래서 멍한 상태에서 스튜디오로 갔는데 그날 이제 녹음했던 게 저희 첫 번째 미니 앨범에 있던 프리티보이라는 곡이었어요. 한번 테스트 겸 불러봤는데 그때 사장님도 산다라가 녹음은 잘하네. 그래서 그날 바로 그날 제 합류가 결정이 됐었어요. 잘 됐다. 근데 데뷔 초에는 사실 제가 가장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뭐 야자수로 많이 기억해 주셔가지고 내 중에 네가 인기 제일 많잖아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기를 체감할 수 있는 곳은 공연장 아니면 뭐 공항 그 정도인데 그럴 때 항상 느껴요. 뭐 함성 소리든 플래카드든 뭐 공항에서 이제 팬분들이 우르르 몰려서 좋아하는 멤버한테 가서 뭐 사인도 요청하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 데뷔하고도 역시 나는 깍두기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신감은 점점 떨어지고 위축이 됐었어요. 나는 진짜 이 팀에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때 보미가 와서 네가 없으면 2NE1이 아니야 라면서 위로를 해줘서 마음을 가다듬고 긍정적인 생각을 조금씩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치킨 좋아하시나요? 저도 치킨을 너무 좋아하는데 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부위가 다르잖아요. 닭날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항상 나도 치킨이 돼야지 라고 아둥바둥 하다가 생각한 게 있어요. 나는 그냥 치킨 무가 되자. 무가 되자. 치킨이 못 되는 실무 없으면 완성 안 되거든요. 멤버들과 다른 색깔이지만 나는 치킨무처럼 상큼하고 달콤하고 시원한 그런 존재가 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역시 긍정적이어야 좋은 일들도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싶던 찰나에 또 이별이라는 게 찾아와서 그러면서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두렵더라고요. 멤버들과 헤어지는 것도 싫고 과연 나 혼자 뭔가를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되게 크게 들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미운 오리 새끼 같던 제가 7, 8년간의 활동 기간을 마치고 이제 어엿한 백조가 돼서 각자의 필드에서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4배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거고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또 반대로 영원히 끝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좋은 추억들을 잘 간직을 하고 저는 언젠가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갖고 항상 지내려고 해요. 지금까지 제가 12년간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필리핀에서 제가 했던 노력이 제1의 전성기였고 한국에 와서 2NE1으로 제2의 전성기였다면 지금은 다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뭐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3의 전성기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항상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제3의 전성기를 기다리는 산다라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왜 열정이 가득하면 좀 허둥대게 되잖아요. 그렇죠. 딱 지금 그런 시기예요. 하하는 전성기 언제라고 생각해요?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슬슬 지났다는 얘기. 이번에 산을 건너뛰더니 사람이 약간 줄어들더라고. 힘드셨던 순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네. 그 순간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는지 궁금합니다. 힘들 때는 끝없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래서 맨날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주위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패밀리 콘서트 할 때 거미 언니랑 같이 노래를 하는데
제가 또 막 자신감 없이 쭈글쭈글해 있으니까 언니가 다라야 네 목소리는 너무 청아하고 깨끗해. 난 네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 라는 말을 하셨는데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 태양군이 누나는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밝은 얘기를 하면 훨씬 멋있을 것 같아. 그게 너무 와닿아서 지금까지도 생각이 나고요. CL 양이 항상 무대 하고 싶어요? 할 수 있어요. 언니 이런 거 잘하잖아요. 하면서 제안도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힘을 내고 자신감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혼자만 너무 생각하지 말고 주위에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는 신곡 있잖아요. 네.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스폰데. 그럼 비밀로. 우리 비밀입니다. 우리끼리 비밀. 근데 이거 내 파트가 아니긴 한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파트예요. 안녕. 들으면 알 거예요. 안녕. 귀여운 내 친구야. 아 진짜 옛날 사람이야. 백고동이 울리면 안녕. 트웬티원 해체 직후의 심정이 어땠는지. 정말 트웬티원은 퍼즐 같다고 했거든요. 뭔가 이제 4명이 함께 있을 때 탁탁 완벽하게 맞춰지는 것 같은데 그 그림을 다시 볼 수 있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제 나는 트웬티원이 아니니까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그대로 트웬티원의 산다라 박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별을 했다기로서는 제가 트웬티원이었던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너무 아끼는 트웬티원이라는 이름을 항상 지니고 있을 거고 그리고 항상 오렌지색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이크처럼 이게 트웬티원 안에서 제 색깔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밝고 상큼하고 하지만 오렌지색이 또 섹시한 느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녹음함이 있는데요. 이거를 좋은 일에 쓰는 거라고 하니까 제가 뭐 이렇게 푸시하진 않을게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공감이 되셨다면 살짝 이렇게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는 그날 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산다라. 아유, 참 그랬구나. 몰랐어요 진짜요. 아, 요즘 추웠죠? 추운 거 전혀 못 느꼈어요. 떨었는지 막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아이고. 사실 노래만 했지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길게 제 이야기를 하려니까 또 지루해하면 어쩌지 그런 걱정을 계속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3의 전성기 과연 어떤 이야기로 가득 찰지 저희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